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그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의 주제는 다이빙과 관련되는 두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빙할 때 이 두통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아는 두통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감압병의 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이 두통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두통이 다이빙에서 왔느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혹은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도 잠수의학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다이브웹에 두통의 제목과 혹은 내용을 검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136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은 두통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은 그 다이빙과 관계없는 어떤 두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빙과 관련되는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저희들이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통은 쉽게 말해서 머리 두자에 통자 아프다는 통, 머리가 아프다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반은 1년에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야, 1년에 한 번 겪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사는 것 자체가 두통인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두통, 머리의 통증이라고 하지만 그 통증을 느끼는 주체는 거의 대부분이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피의 근육통입니다. 물론 그 편두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이 척두골로 올라가는 척두 동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이 확장이 되면서 동맥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두통 연결망, 인터내셔널 헤드에이크 네트워크인가 하는 여기서 그 두통을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눴어요. 1차는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가 1차적인 두통입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원인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편두통은 저희들이 아는 거죠. 다이빙 하다가 사이너스 스키즈가 와서 아프면 2차적인 두통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두통의 원인은 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으키냐, 이건 워낙 의학적인 거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편두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두 동맥의 한쪽 척두 동맥이 확정이 되면서 그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게 고혈압에 의한 두통이 많죠. 긴장하거나 사람이 불안해지거나 혹은 우울해질 때 두통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빙 할 때 나타나는 두통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좀 많지만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통을 겪은 적이 있는 분은 과연 이 중에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시죠. 불안, 긴장을 했을 때 두통이 옵니다. 그 다음 사이너스와 귀의 압력 상해가 있습니다. 귀의 염증 혹은 사이너스의 염증 때 두통이 올 수 있고요. 감기 때 다이빙하면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염수흡인 증후군, 이건 제가 별도의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마스크 압착 때, 그 다음 저희들이 이 턱뼈가 올라가서 척두골하고 붙는 그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증을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잘 맞지 않는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다 보면, 아니면 초보 때 그 호흡기가 입에서 빠져나갈까 봐 너무 세게 물고 다니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마우스피스 안에 그 플랭이라고 저희들이 이빨로 무는 부분, 이 부분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관절통이 오면서 이것을 두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치아에 문제 있는 분, 혹은 다이빙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기에 일산화탄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감압병, 편두통, 그 다음에 이 목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제낄 때 뒷척추 쪽에서 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통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이 경추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일자목이 되면서 이렇게 목이 굳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이빙 해보면 두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역시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원인을 과연 뭐 때문에 두통이 왔을까를 저희들이 이렇게 그 다이버에게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질문을 한 5개를 만들어서 대인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이빙과 무관하게 머리나 목에 어떤 병, 문제, 상해 혹은 평상시에도 일상적인 두통을 앓은 적이 있나?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통을 평상시에 앓은 사람이 특히 그 중에 속이 메스껍다, 구토를 한다, 감각이 이상해진다, 시력이 이상해진다, 그 다음에 마비를 앓은 경력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두통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쪽에 전문의한테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편두통은 사실 이 편두통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한다면 이거 뭐 한 일주일은 계속 해야 될 정도로 편두통은 굉장히 독특한 병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앓는 분들은 잠수의학에서는 편두통을 현재 앓고 있는 분은 다이빙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적인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거나 혹은 여성의 경우에 그 월경 주기가 변화될 때 간혹 다이빙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주기를 뒤로 미룬다든지 하는 그런 약을 먹고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맞지 않는 마우스피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 성형 마우스피스를 잘 사용해서 내가 마우스피스를 좀 편하게 물면 이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이나 등에 어떤 병력이 있다, 다쳤다, 뭐 이런 경우 수중에서나 거친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가면 이렇게 탕탕 튈 때 우리 목이 탕탕 하면서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물리치료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헬스 같은 데 가면 목, 척추 쪽에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스쿼팅 같은 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그 도수 지압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척추 쪽에, 특히 목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수술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다이버의 경우라면, 저는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영어 단어 하나를 공부하자면 이거는 a last resort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그 리조트를 찾다 도저히 못 찾는데 어느 한 군데 갈 때 거기에 빈 방이 하나 있을 때 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를 진행하면서 이 방법은 last resort를 남겨놓는 겁니다. 경추는 이렇게 생겼죠. 엑스레이고요. 그 다음 다이빙을 할 때 간혹 탱크를 이렇게 우리 등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올라오는 건 좋지 못합니다. 너무 내려가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경추나 그 요추 같은데 좀 각각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밸브의 위치는요, 내가 목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여기에 밸브가 살짝 닿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은 후드를 사용해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이 후드 부분이 약간씩 닳아질 정도지, 이게 뭐 머리가 꽝꽝 박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탱크 위치를 잘 설정을 하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밸브에 머리가 그냥 살짝 닿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어느 정도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두통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통증의 질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하고 관련이 있는 통증이라면 이 목 때문에 오는 통증은 계속 아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박동할 때요 꾹꾹 이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뒷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쪽으로 척두 쪽으로 통증이 올라갑니다. 사이너스 통증은 뭐 부위를 알면 상악동 통증이 있을 거고요, 전두동, 머리 뒤쪽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저평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귀에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어떤 두통이라면 압력 평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하나 꼭 저희들이 주지를 해야 될 게 바로 공기 소모량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나는 아직 100바나 남았는데 니는 20바 남았느냐 하는 식의 잘난 척이라고 하면 맞나?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특히 초보 때는 공기를 많이 소모하는 게 정상인데,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쓴 척, 나와서 내가 적어도 한 50바 남았다, 모든 다이빙 마스터들이 50바를 넘겨서 나오라고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숨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해롭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면서 많이 생산이 되고 축적이 돼서 이것이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참기 다이빙을 해보면 나와서 다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폐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공기 소모율이 남자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운동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산화탄소의 생산량이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어떤 다른 많은 문제점, 두통을 포함해서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추움은 안 됩니다. 이게 물속에서 추위를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월 말에 지금 다이빙을 가게 돼 있는데, 벌써 오늘이 10월 이제 8일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아닐라오의 수온이 2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mm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다이빙할 때. 어차피 사실 놀러 와서 재밌게 놀자고 왔는데 다이빙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해롭죠. 그 다음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 다이빙에서의 적절한 호흡입니다. 이것이 호흡이 잘못돼서 두통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남친인지 여친인지 이렇게 부부인지 보기 좋습니다. 같이 다니시면서, 특히 남자는 자기가 공기 소모율이 많으면 여자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공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이빙 프로필입니다. 네 어떻게 다이빙했어? 이렇게 되면 몇 미터 수심에서 몇 분간 있었고 상승은 어땠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이게 감압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느끼는 정상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한 원인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거, 리조트의 어떤 다이브 마스터나 교육하는 강사분은 학생이 호소하는 정상에 대해서 강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지럽다고 하는데 뭐 다이빙 처음 하면 그래요. 안 됩니다. 두통이 심하다고 해도 공기가 안 좋았나? 뭐 이러고 무시를 하거나 귀찮습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학생이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귀국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후에 생기는 모든 증상은 두통을 포함해서 본인과 그 리더가 프로페셔널이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전화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찝찝할 때는 언제든지 저 번호로 혹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요즘은 제가 유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토 디카페인 큰 걸로 2개를 제가 강요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받은 카드입니다. 두통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를 했어요. 마스크 스텝을 너무 꽉 조이지 마라. 지금 이것은 두통의 예방뿐만이 아니라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빙 습관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말라. 심호흡, 천천히 심호흡을 하라. 목의 긴장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다이빙 할 때는 커피나 담배를 줄이십시오.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이 카페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더치 커피를 찾고요. 그 다음에 더치 커피마저도 디카페인 그레이너로 만든 더치 커피를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커피 중독을 가진 분들은 이게 다이빙 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 다이빙 수칙 뭐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준수하시고 몸을 따뜻히 보호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씩 다이빙에 지금 내 건강이 적당한가를 검사하는 그런 검진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빙과 관련되는 두통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절대로 본인이 다이빙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통은 명백한 감압병의 증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어떤 원인으로 두통이 올 수 있는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봄으로써 두통의 원인을 알고 뭐 그냥 약 먹으면 될지 아니면 챔버까지 가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찡그리는 다이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빙,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게끔 기원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